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도 더 지난 과거, 한반도 연안에서 벌어졌던 작은 규모의 해전이 오늘날 미사일 구축함과 항공모함이 격돌하는 현대 해전의 근본적인 미래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시 전 세계 해전의 상식은 오직 적선에 달라붙어 병사들이 직접 칼과 창을 맞대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배와 배가 부딪히고 서로 밧줄을 걸어 당겨 병사들이 적함으로 뛰어들어 난전을 벌이는 것이 해전의 전부였죠. 하지만 조선 수군은 이 모든 통념을 뒤엎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니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전투 이야기를 넘어 그 전투가 현대 해군 전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선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전략적 통찰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500년 전 바다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될 테니까요. 그 비밀의 서막은 1510년 조선의 남쪽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의 해안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왜구들의 침탈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세 항구는 조선이 외인들과 교역을 허락했던 곳이었지만 평화로운 교류는 오래가지 못했죠. 약탈과 노략질에 익숙했던 왜구들은 점차 대담해져 조선의 영토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포는 조선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이곳을 침공한 왜구들의 만행은 조선 조정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 마을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삶의 터전을 잃어갔죠.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공간이 아닌 약탈자들의 침입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왜선들은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앞세워 조선의 바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작고 날렵한 배들을 이용해 재빠르게 접근한 뒤 밧줄을 던져 적선에 달라붙고 병사들이 직접 뛰어들어 칼과 창으로 난전을 벌이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전의 주된 양상이었습니다. 유럽의 갤리선들이 서로 부딪혀 병사들이 도끼와 검을 휘두르며 싸웠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해전 또한 결국은 병사들의 육탄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구들은 이러한 백병전에 능숙했고 그들의 거칠고 맹렬한 공격은 조선 수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의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독자적인 해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니 바로 권거리 화력전이라는 혁신적인 전술이었죠. 왜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육박전을 준비할 때 조선 수군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멀리서 강력한 화포를 쏘아 적선을 격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죠. 마치 오늘날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함을 격파하듯이 조선 수군은 수백 미터 밖에서 적의 함선을 불태우고 침몰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수군의 배들은 왜선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선들이 낮고 날렵하여 빠른 속도를 내는 데 유리했다면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은 높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죠. 이 높은 선체 위에서 조선 수군은 그들의 비장의 무기, 즉 다양한 종류의 화포들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연기 속에서 포탄들은 정확하게 왜선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왜구들은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염 덩어리들이 왜선들을 덮쳤고 순식간에 수많은 왜선들이 불길에 휩싸이거나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이 제포 해전에서 보여준 이 충격적인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해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수많은 왜구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이 승리는 왜구들의 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펼칠 해전의 승리 공식을 미리 선보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조선 수군은 어떻게 이런 기발하고 강력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 맥락과 함께
화력이 해전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제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펼친 원거리 화력전이 당시 세계 해전의 판도를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도대체 조선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시 해전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16세기 초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배들이 서로에게 바싹 다가가 부딪히고 병사들이 적선으로 뛰어들어 칼과 창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백병전이 해전의 주된 방식이었죠. 유럽의 갤리선들이 노를 저어 적선에 접근한 뒤 쇠갈고리로 배를 묶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상상되실 겁니다. 적선을 납포하거나 침몰시키는 것보다는 적 병력을 제압하고 배를 빼앗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 수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선에 직접 올라타 싸우는 대신 멀리서부터 강력한 화포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는 마치 현대의 미사일 구축함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함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왜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배가 난데없이 불길에 휩싸이거나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처럼 제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선보인 화포 중심의 원거리 공격 전술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해전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적군이 감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화력은 미래 해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훗날 임진왜란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제포해전에서 이미 검증된 이 원거리 화력전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하객진과 같은 독창적인 진영과 결합했죠. 판옥선에 실린 강력한 화포들은 왜군 수군을 괴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군이 조선 수군의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려 해도 높은 판옥선 위에서 쏟아지는 포탄 세례와 화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 공식은 제포해전에서 이미 그 씨앗이 뿌려졌던 셈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선조들이 보여준 이러한 전략적 사고와 기술적 혁신은 정말이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전술은 단순히 기발함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조선의 뛰어난 기술력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제포해전 승리의 핵심 동력은 바로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과 그 위에 탑재된 다양한 화포들의 환상적인 결합이었죠. 먼저 판옥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외선들이 낮고 날렵한 형태였던 반면 판옥선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고 높은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 높은 선체는 적의 등선을 어렵게 만드는 방어적 이점뿐만 아니라 넓은 갑판을 제공하여 여러 대의 화포를 동시에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사 플랫폼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판옥선은 견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튼튼한 구조 덕분에 거친 파도에도 안정적이었고 무거운 화포들의 반동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었죠. 단순히 크고 높은 것을 넘어 전술적 운용에 최적화된 설계가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옥선 위에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화포들이 위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천자총통은 주로 적의 대형 선박을 격파하는 데 사용되었고 지자총통은 좀 더 작은 선박이나 적 병력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이 화포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뛰어난 야금 기술과 화약 제조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무기들이었으니까요. 조선 장인들은 정교한 주조 기술로 화포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화약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성능 화약이었습니다. 화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탄들은 쇠구슬뿐만 아니라 불덩이나 파편을 흩뿌리는 특수 포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거리에서 날아오는 굉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거나 산산조각 나는 배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심리전의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조선술과 화약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처럼 판옥선의 구조적 우위와 화포의 압도적인 화력이 결합되면서 조선수군은 제포해전에서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수군이 제포해전에서 거둔 전례 없는 승리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 속에는 오늘날 현대해전의 기본 원칙을 500년 전에 이미 예견하고 제시했던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죠. 당시 조선수군이 보여주었던 권거리 화력 우위와 끊임없는 기술적 혁신이라는 원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해전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정밀 유도 미사일로 타격하고 은밀한 스텔스 함선이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바다 위와 아래를 누비는 무인 드론들이 광활한 해역을 감시하고 심지어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포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이미 보여주었던 그 핵심 원칙, 즉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더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지혜가 현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 미래 해전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제포해전 이후 해전의 양상은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돛단배와 화포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증기기관함과 거포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미사일과 항공모함, 스텔스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이 주도하는 초고속 정보전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더 강력하게 타격하는 자가 해전의 승자가 된다는 철칙입니다. 이 원칙은 제포해전의 판옥선 갑판 위에서 천자총통의 불꽃과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 미사일 구축함의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광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그리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전술적 실행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포해전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제포해전의 승리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미래 해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0년 전 조선수군이 보여준 원거리 화력 중심의 전술과 기술 혁신은 오늘날 미사일과 스텔스 기술로 무장한 현대 해군 전술의 근본적인 원칙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해전의 승패는 누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본질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제포해전이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그 변치 않는 교훈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헤쳐나갈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죠. 과거의 지혜가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깊이와 현대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제포해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현대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